오늘 셀트리온이 0.31, 헬스케어가 0.94, 제약이 0.23,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셀트리온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정말 바닥권에 있죠? 그쵸? 이때 한번 2017년도에 8만원대에서 40만원 근방까지 상승하고요. 2018년도에 미국의 금리 인상 사회와 미중 패권 전쟁과 우리 1공장 5만 리터에서 10만 리터로 증설을 하면서 실적까지 정체가 되면서 쭉 빠졌어요. 그리고 쌍바닥 찍고 코로나 치료제 개발 발표하고 트룩시마의 미국 성장, 그쵸?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성장과 다시 한번 상승, 그리고 물량 소화하고 다시 한번 빵 치고 여기서 내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락을 했죠. 그리고 실적 성장 정체와 회계 이슈와 경구용 치료제, 우리의 기대감 레키노라 신약 개발에 성공은 했지만 판매에 있어서 오미크론이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지금 흡입형으로 대체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신약 개발 경험 회사로서 그리고 이제 흡입형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기본 파이프라인과 제품들인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 삼형제 굳건하죠. 그리고 램시마가 미국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벌써 25%에 다가서고 있고요. 얘가 50%까지 치고 올라가리라 생각합니다. 이 모습이 램시마 SC의 모습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 둘 간의 스위칭, 바꿔치기가 된다는 거는요. 이미 램시마 SC가 이 시장을, 레미케이드 시장을 잠식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또한 계속해서 언급드리지만 엠브럴과 그리고 휴미라, 이 시장에 2차 치료제에 침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금의 주가 가격, 이 주가에 대한 가격 상승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를 10년 동안 괴롭혀왔었던 공매도가 제일 잘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또한 먹으려고 했었죠. 차트를 한번 길게 한번 볼게요. 2008년도에 상장하고 나서 공매도와 끊임없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왔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모든 상장사, 천여 개, 2,000개에 가까운 상장사를 통틀어서 공매도 누적 잔고 1위, 압도적인 금액 1위이죠. 그쵸?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미디어, 단순한 공매도 세력이라 그러기에는 칭하기에는 너무나 큰 세력입니다. 미디어, 전, 그리고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는, 심지어 권력의 최정점, 여러 가지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구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들이 가장 빠른 정보를 갖고 있던 이들이 늘 함께 하면서도 성장해 왔다. 이들이 우리의 주가 상승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며 회계가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걸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12월 30일, 12월 달 2021년 12월, 2022년 1월 손바뀜이 일어났었어요. 셀트리온의 가장 오래된 주주, 이분들, 그리고 최근에 꽤나 오래된 주주들, 이분들의 손바뀜이 있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얘네가 물량을 받아왔죠. 중요한 건 얘네가 우리의 주가 상승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회계 이슈 문제가 없다. 3월 10일 날 증선 일정이 있고요. 23일 증선 일정이 있고요. 3월 30일 금융위원회 일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긋지긋한 이 악령의 쇠사슬 끊어버려야죠. 그쵸? 회계 이슈 마무리해야죠. 요거 마무리하고 합병해야겠죠? 그리고 회사 가치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의 파동을 끊임없이 보내세요. 그리고 그 파동이 결국은 목적지에 이르게 합니다. 왜? 그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이니까. 제가 양자물리학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는데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긴 파동을 끊임없이 보내면 긍정의 것을 땡겨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땡겨온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것을 땡겨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지만 이 4년의 박스권 올라가는 거는 딱 9개월이었다. 딱 9개월이었다. 자, 공매도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얘네가 올라갈 거를 가장 잘 알고 있다. 왜? 기업 가치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면 결국은
주가는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주가에 반영되는 그날까지 우직하게 얘네가 반드시 뒤통수를 때릴 거예요. 못 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을 해왔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기업은 반드시 이 4년간의 박스권을 뚫고 돌파합니다. 자, 에코프로 BM 차트입니다. 일봉이에요. 저의 셀트리온은 넘버1, 넘버2 그런 주식의 종목인데요. 자, 요게 이때 공장 위기로 해서 한번 빠지고요. 그 다음에 내부자 거래로 쭉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제가 기업과 경영, 동행함에 있어서 주식 투자, 기업과 장기 동행한다. 이렇게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내부자 거래가 터졌는데 이동치 회장을 엮어서 같이 포함이 됐다 이런 말을 하면서 주가를 끊임없이 밀더라고요. 그리고 2월 28일 회사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동치 회장이 직접 발표를 하더라고요. 자세한 언급은 없었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동치 회장이나 제가 뭐 친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발자취를 끊임없이 추적해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걸어왔던 길을 보면은요. 세무사 출신이에요. 세무사 출신인데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거죠. 그리고 97년도 외환위기 때 쫄딱 말아먹습니다. 이때 부동산 엄청난 거 그리고 세금을 워낙 많이 내가지고 어디 지역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97년도에 외환위기 때 쫄딱 망해놓고 수십억의 빚을 지는데 다시 지금 대전 과학기술단지 가가지고 과학자들과 친해지면서 다시 에코프롭을 설립을 하고 신뢰관계를 잃지 않아서 지금까지 길을 걸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전기차에 아무도 투자하지 않았었을 때 2차 전지에 아무도 그 누구도 발을 들이지 않을 때 선구자적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회사를 키워왔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자기는 꿈이 있다.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는 게 꿈이다 하고 97년도부터 끊임없이 회사를 지속해서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당황했던 게 뭐냐면 회계사 출신이에요. 공인회계사. 근데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사람이 그리고 지금까지 성장이었던 사람이 지금 꼴랑 주식 내부자 거래로 요 찔끔 먹겠다고 언론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물론 회사 내부자 거래에 임원이 엮여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동치 회장이 이거와 도저히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었거든요.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고 그리고 회사가 성장을 잘 해나가고 있는데 고작 회계사 출신이 이렇게 기업을 키웠던 인물이 고작 내부자 거래로 주식 거래로 찔끔 먹겠다고 이런 걸 했다는 거는 도저히 제 머리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모교회 야구 동문회 기금으로 회사 자금 갖다가 여기다 쓴다고 누가 공격하더라고요. 공매도 찌라시가. 그래서 제가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저는 이동치 회장이 이런 일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자세히 언급은 안 했는데 한번 못 보셨던 분들이 있으면 한번 봐보시고요. 이동치 회장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 내부자 거래, 뭐 임원들이 회사가 엮여있던 것 같긴 합니다. 좀 슬픈 이야기긴 한데 중요한 건 이 악재를 딛고 저는 성장하리라는 걸 의심치 않아요. 그만큼 펀더멘탈이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동치 회장님, 첫 번째로 존경하는 기업인 아직도 저는 서정진 회장님이에요. 두 번째 이동치 회장. 제가 끊임없이 모니터링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잘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다시 셀트리온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 셀트리온 정말 주가가 바닥권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만큼 너무나 싼 가격대에 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세월 동안 정말 미디어의 공격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뭐 레키노라즈 뭐 독약 아니냐 독약 아니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쵸? 수급, 주식시장에서 수급을 통해서 이미 또한 공격을 받았죠. 그리고 회계 이슈를 통해서 또한 공격을 받았죠. 경구용치를 통해서 또한 공격을 받았죠.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공격의 횟수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주주연대에서 지금 자금을 모아가지고 변호사 동원을 해가지고 뭔가 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좀 쫄은 건가요? 한 놈만 팬다고 하니까요. 그쵸? 지가 공격당할지도 모르니까 쫄은 건가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모든 파고, 또 우크라이나 위기가 있잖아요, 지금. 이 지나가는 파고 위기긴 한데 굉장히 시끄럽죠. 그리고 이게 대만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대만. 사실 이 파장은 더 클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것과 맞물려서 연준의 의장이 어떻게 말을 바꾸는지 지금 시장에서는 0.25 분위기인데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파도에 흔들리지 말고 끊임없이 길을 가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우리는 길을 가야 해요. 기업만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투자자도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 주가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요. 그냥 본업이 있으시면 본업에 몰두를 하고요. 열중할 일을 찾으셔가지고요. 에너지를 분산해서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면서 같이 기업과 동행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에 그런 대가들이 그런 말을 하죠. 수면제를 먹고 자고 일어나라. 훌륭한 기업과 훌륭한 투자 자산을 찾아냈으면 말입니다. 그쵸? 최악 위기 빠진 에코프로비엔. 이동치 회장 용태 없이 돌파 나선다. 자,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요.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그런 말이 있다고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주 가는 식당집 그 아줌마 명의로 해서 주가를 불렸다. 지금 요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기사가. 뭐 기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찌라시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동채 회장 요 분이 좀 오지랖이 넓어요. 한번 이분 영상 안 보셨던 분들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 좀 오지랖이 좀 넓은 스타일이거든요. 사기도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그런데 이 식당 아주머니를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도와주려고 하셨던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저는 이 분을 신뢰해요. 개인적으로.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 번 크게 망해봤던 사람. 그리고 되게 겸손하거든요. 이분 또한. 그래서 이런 찌라시, 첫 번째 공장 화재는 찌라시가 아니었죠. 요거는 회사 본업과는 약간의 차질이 있을 수 있지만 포항 공장에서 다시 구축하면서 나갑니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신뢰는 바뀌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사람, 이 신뢰라는 게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죠. 그쵸?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셀트리온 방송을 아마 이제 계속 하겠지만 제가 셀트리온 방송 언젠가는 또 마감하고 그런 날도 오겠죠. 뭐 다른 방송, 그러니까 셀트리온 방송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목이 터져라. 제 목소리 들으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신조를, 제 소신을 일관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도 사실 로비에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기업을 끊임없이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로비에 상당히 취약하다. 그런 마음을 좀 듭니다. 여러 가지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 셀트리온도 로비에 상당히 취약하듯이. 그렇죠? 많은 생각이 들었던, 그랬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또 하나, 넥슨 김정주 창업자 별세했다 그랬는데요.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라고 하죠. 자, 무슨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떤 일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그런 부자입니다. 그런데 돈이 결코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불행할 확률은 높아지겠죠. 예전에 이게 이제 회사 창업했었을 때 주식을 어떤 검사분에게 자기 대학교 어떤 동문인가 그 분에게 주식을 좀 우정으로써 이 부분이 우정이 뇌물로 부갑하면서 언론의 공격을 받았고 또한 이분이 매각한다 했었어요. 회사를 매각한다 그랬는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렇게 기업가가 회사를 매각한다 그랬을 때는요. 사실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이 회사를 회사라는 게 인생이잖아요. 자기 인생. 돈은 의미가 없죠. 이미. 돈에서 탈피를 했는데. 그런데 매각하겠다 했다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이 매각하겠다 했다는 얘기는요. 상당히 힘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거를 상당히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긍정의 파동을 보내셔라. 긍정의 파동. 우리의 목적지는 동일하다. 바뀌지 않는다. 올해 도착하느냐, 내년에 도착하느냐, 내후년에 도착하느냐, 요것만 남아 있습니다.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얀색 도화지 위에 꿈 그려 넣으시고요. 우직하게 길을 가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 공매대회들과 얘네들이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제가 월요일 날 눈을 좀 다쳤었어요. 이틀 전이죠. 차 문짝이 찧어가지고 눈 밑에가 찢어져가지고 수술 봉합을 했습니다. 성형외과를 가서 응급실을 가려고 그랬는데 성형외과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꼬맸어요. 너무 좀 짜증나고 그랬는데 저희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와 계신데 현재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눈 안 다친 게 어디냐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스트레스를 좀 덜 받더라고요. 뭐 이왕 다친 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눈 밑에다가 뭐 이제 그 드레싱을 하고 매일 가서 소독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뭐 흉터가 안 져야 되겠죠?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항상 긍정의 파동을 보내시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같이 한번 동행하자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